마트 가면 느껴지죠? 분명히 작년이랑 똑같이 장을 봤는데 계산대에서 나오는 숫자가 다릅니다. 외식 한번 하면 예전엔 2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은 3만 원이 훌쩍 넘어요. 커피 한 잔, 택시 한 번, 미용실 한 번 다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는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진짜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더 다이어리 물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르는지, 언제까지 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이 상황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먼저 지금 물가가 어느 수준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올해 2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4%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1.9%까지 내려갔던 게 4분기에 2.3%로 올라서더니 올해 들어 더 뛰었어요. 외식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2%가 올라 5분기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분기면 1년 3개월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외식 물가가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왜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냐고요? 기름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채소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거든요. 근데 외식 물가는 다릅니다. 식당 밥값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않죠. 미용실 요금이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갑니까? 역시 아닙니다. 서비스 물가는 한번 오르면 고착화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의 기준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움직인다는 건 앞으로 이어질 물가 흐름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을 쏟아붓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억제 효과라고. 4월부터 달라진다고. 왜냐면요,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요인들이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요인, 유류 할증료가 올랐습니다. 4월부터 유류 할증료 기준 단계가 올랐어요. 항공사들이 이번 달 항공권 유류 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여받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 요금이 최대 15% 올랐어요. 직접 비행기를 탈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당장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근데 항공료만 문제가 아니에요. 항공료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외식과 숙박 같은 서비스 가격으로 번집니다.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4월 물가 상승률이 2.6에서 2.8%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두 번째 요인, 국제유가 상승의 시차 효과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그게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이 3개월 전 유가예요. 그 말은 지금 유가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또 반영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유 17%, 등유 10.5%, 휘발유 8% 급등했어요. 이 충격이 공업 제품으로 번졌고 공업 제품 물가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구재, 섬유 제품, 가공식품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2차 물가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인,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원유, LNG, 원자재. 환율이 오르면 이것들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써야 해요.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네 번째 요인, 농산물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1분기 기준으로 농산물 물가가 2.1% 하락했습니다. 이게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파종 시기에 비료와 비닐,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여름부터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면 채소와 과일 생산 비용이 오릅니다. 그게 마트 채소값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물가는 정부의 가격 억제 대책 덕분에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억제 효과가 수개월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유가가 오르고 환율이 높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말합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최소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전망하면서 한 달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올려잡았고 그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지목했습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3%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여름에 3% 돌파.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올리기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추경으로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결. 하지만 물가가 3%를 넘어서 계속 이어진다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전문가 6명 중 4명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월 이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취업시장이 어려워집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단순히 밥값 비싸지는 문제가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합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고정지출을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기름값, 전기요금, 가스비, 외식비. 이 4가지가 동시에 오르는 구조가 왔습니다. 지금 매월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파악해두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두세요. 물가가 오른 만큼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생활이 점점 빡빡해집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지금 체크하세요. 하반기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두세요. 이자가 월 10만 원 늘어나는 것과 30만 원 늘어나는 것은 생활에 미치는 충격이 다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갑자기 맞닥뜨리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물가 상승에 올라타는 자산을 생각해보세요.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자산이 있습니다. 물가 연동 채권,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ETF, 배당주.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예금에만 넣어두는 것도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유류세이나 가공식품 가격 인하 압박, 할인 행사 지원.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환율 매일 1,500원, 서비스 물가 고착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 내 생활비가 오른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물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지출 구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세요. 앞으로 이런 정보를 계속.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주파수를 맞추다. 더 다이얼이었습니다.